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택시 괴담 무지 많잖아요. 귀신을 본 건 기본이고 직접 태우기까지. 그런데 이게 그럼 운전 방해의 무임승차 아닌가? 귀신이라서. 이번 사연은 일본 택시 안에서 있었던 우리나라 택시 괴담과 비슷하면서도 뭔가 살짝 미묘하게 다른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일본인의 사연입니다. 그럼 기묘한 일본 괴담 사토시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은 사토시. 당시 나는 에서 택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런저런 무섭고 기묘한 많은 일들을 경험했지만 이 이야기가 그중 최고라고 나 자신 스스로 뽑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나중에 나온 입이 찢어진 여자라는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한 나의 경험담이다. 그 겨울밤 난 손님을 바다 근처 마을까지 태워주고 그날 일을 마무리할 생각으로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손님을 내려준 곳이 꽤나 먼 곳이었기에 돌아가는 길은 이미 밤길. 그러나 난 조금이라도 빨리 가고 싶은 생각에 그다지 지나고 싶지 않은 지름길을 택해서 갔었다. 그 길이 싫은 이유는 떠도는 홀령들이 그 길에 나타난다는 소문. 그런 소문을 받쳐주기라도 하는 듯 그 길은 낮에도 어둡고 기분 나쁜 데다 입구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화장터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차도 별로 다니지 않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 길에선 시야가 나쁜 곳이 아닌데도 사고들이 자주 일어났다. 그리고 사고를 낸 사람들 전부가 하는 말이 거기에 사람이 서 있었어 였다. 그래서 나처럼 택시 운전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그 지름길 근처 어딘가 저승과 연결되는 통로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곳이었다. 그럼에도 내가 그 길로 진입한 이유는 갓 태어난 나의 딸을 보기 위해 조금이라도 빨리 가고 싶었던 것. 그리고 난 평소에 그런 미신 따위를 믿지 않기 때문이었다. 귀신은 무슨 귀신, 개뿔 그런 게 있을 리 없잖아. 그래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곳이라 내심 떨리는 마음이 조금은 생겨서 속으로 강하게 부정하며 그 길로 들어섰다. 차가 화장터 부근을 지나가려던 그때 앞에서 손을 드는 여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아차! 난 시간적으로는 아직 운행 마감 시간이 아니라서 습관적으로 공차 램프를 켜두고 있었던 것이다. 태우지 않는다면 승차 거부 신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택시를 세웠다. 차에 탄 그녀는 절까지 라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짧게 말한 뒤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이 시간에 절에 간다고? 난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그 절은 그 지름길 끝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던 길과 겹쳐 생각하지 못한 수입이 생긴 것에 염려는 금방 기쁨으로 바뀌었다. 빨리 가서 이 돈으로는 들어갈 때 아내가 좋아하는 초밥을 포장해 가야지. 귀가할 때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을 생각에 웃음까지 나왔다. 그래서 서둘렀다. 그러나 좀처럼 속력을 낼 수가 없었다. 길은 가로등이 없어 캄캄했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차가 늦어지는 이유로 손님이 불편한 마음을 가질 것 같아서 말을 걸었다. 손님, 이런 시간에 절엔 뭐하러 가시나요? 말이 없다. 올라갈 요금에 기분이 상한 것일까? 혹시 절에 계시나요? 역시나 말이 없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녀. 그런데 순간 내가 잘못 본 것일까? 룸미러를 통해 본 여자의 머리와 몸이 젖어 있었다. 그녀의 입에서는 입김이 나오고 있었다. 겨울이기에 히터를 튼 상태. 입김이 나올 수가 없는 상태이다. 난 잘못 본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아까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비린 갯내음이 나고 있었다. 혹시 여자에게서 나는 건가? 설마 그럴 리가 없다. 사람에게서 갯내음이라니 그럴 리가 없다. 앞에 절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이 보인다. 이제 조금만 가면 절이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여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 여자는 작은 목소리로 계속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추워, 추워, 추워. 나는 처음엔 그 여자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듣지 못했기에 다시 정중히 물어봤다. 네? 춥다고, 춥다고, 춥다고 몇 번을 말해. 나는 놀라서 눈밀러를 받고 그때 뒷자리에 있던 여자는 보이지 않았다. 그때 놀랄 겨를도 없이 차 앞쪽에 사람이 서 있는 게 느껴졌다. 빠르게 앞을 확인하니 좀 전 뒤에 타고 있던 여자가 앞에 서 있었다. 난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앞을 보니 분명 앞에 있던 그 여자는 보이지 않았다. 사람을 치는 느낌도 없었다. 이건 분명 평범한 일이 아니었기에 나는 자연스럽게 택시를 운전하는 동료들의 말이 떠올랐다. 그곳에 가면 귀신들이 돌아다닌다고 그래. 난 반쯤 우는 표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있는 힘껏 속도를 내며 그 좁은 길을 굉음을 내며 달렸다. 본능이랄까? 난 차에 달린 모든 미러로 주변을 살폈다. 그때 사이드 미러로 조금 전 타고 있던 그 여자가 쫓아오는 모습이 보였다. 손을 허공에 흔들며 입을 크게 벌리고 따라오는 그 여자가 보였다. 그 여자의 입은 귀까지 찢어진 모습이었고 눈엔 눈알이 없이 검게 파여 있었다. 앞에 절이 보인다. 바로 앞이다. 그러나 차로는 갈 수 없는 길. 난 급하게 차에서 내리다가 넘어졌다. 차 아래로 보이는 달려오는 그 여자. 내 입에선 자연스럽게 비명이 나왔고 달리면서도 비명을 질렀다. 뒤에서 풍겨오는 갯내음. 그녀다. 그녀의 냄새였다. 목구멍에서 올라오는 비명은 더 커졌고 난 사력을 다해 절의 현관을 두드렸다. 미친 듯이 두드렸다. 뒤를 돌아보니 그녀는 그 찢어진 입을 더 크게 벌리고 달려오고 있다. 미쳐버릴 것만 같은 머리와 터질 것만 같은 가슴, 가빠지는 호흡. 그때 문이 열리고 안에서 주지스님이 나왔다. 주지스님은 나를 보자마자 예산일이 아님을 알아챘을 것이다. 그만큼 당시 내 상태는 정상적이지 않았으니까. 주지스님은 나를 숨겨주듯 안으로 들인 뒤 바로 급하게 문을 닫았다. 그리고 내 손을 잡고 끌듯이 달려 본당으로 들어갔다. 본당으로 들어간 뒤 불경을 외우기 시작하는 주지스님. 그때 현관문이 덜컥덜컥하며 밖에서 굉장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그 비릿하고 기분 나쁜 갯내음까지 짙어지기 시작했다. 주지스님은 밖에 있는 무언가에게 잔잔한 목소리로 다이르듯 말을 했다. 돌아가. 아직 넌 여기 오면 안 돼. 어여 돌아가. 그리고 다시 외우는 불경. 나는 종교가 불교는 아니지만 내가 아는 하나, 나도 모르게 그 하나가 입 밖으로 나왔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나무아미타불. 얼마간 그렇게 하고 있으니 흔들리는 문도 밖에서 나는 소리도 잠잠해지고 고약한 비린내도 사라졌다. 당신 택시 운전을 하지요? 당신이 태운 건 망자랍니다. 당신을 길동무하려고 했네요. 난 주지스님의 말에 입을 열 수 없었다. 내가 그곳에 가기 이틀 전 바다에서 신원불명의 여자 익사체가 떠올랐다고 한다. 검시와 신원조사 등을 끝내고 지나온 화장터에서 장례를 마친 게 내가 화장터를 지난 그날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화장을 마친 유골은 그때 그 절의 묘지에 매장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망자는 묘지에 매장되기 전 함께 갈 사람을 찾고 있었다는 주지의 말. 그리고 그 떠오른 여자는 물고기에게 파먹혔는지 눈알이 없었다고 한다. 바다에 빠져 죽으면 고기가 눈알을 먼저 파먹어버리지 라는 주지 스님의 말. 난 그 뒤로 생선을 먹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날 내가 택시로 돌아갔을 때 그 여자가 앉았던 뒷좌석은 물에 젖어 있었다. 이 사연은 내가 경험한 실화이다. 그리고 그 지역은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택시를 타는 유령 이야기들이 실제 지역신문에 실리고 있다. 일본인이 올린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입이 찢어진 여자 귀신, 정말 유명한 얘기죠.
저도 영화를 본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그 여자 정말 택시기사를 데리고 가려고 한 게 맞을까요? 만약 그런 의도였다면 중간에 택시에서 사라진 이유는 뭘까요? 택시 안이 너무 추워서 내린 건 아닐 테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